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발표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발표 당일에는 손바닥에 땀이 비 오듯 나고 마이크 잡는 순간 목소리가 떨려서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가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특히 회사에서는 더 부담스럽죠. 팀 미팅에서의 업무 보고, 임원진 앞에서의 사업 제안, 고객사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번의 발표가 승진이나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상사들이 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한국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업무 1위가 바로 발표라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아는 유명 CEO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1994년 첫 투자자 미팅에서 너무 떨어서 노트북 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20분 동안 기술적 문제로 허둥댔다고 해요. 투자자들은 멀뚱멀뚱 앉아서 기다리고 베조스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키노트 발표를 척척 해내잖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2013년 첫 공개 발표에서 원고를 자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는데 지금은 글로벌 포럼에서 당당하게 영어로 키노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심지어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도 이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표자가 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15분만 투자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발표 스킬을 얻어가실 수 있어요. UCLA 신경과학과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상황을 뇌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위험하다. 적들한테 포위됐어. 생존이 위험해. 뇌 속 편도체가 화재 경보기처럼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확 분비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지면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런 반응이 실제 위험 상황이든 발표 상황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뇌가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표 직전에 느끼는 긴장감이 진짜 호랑이를 만났을 때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한국인들은 더 힘들어해요. 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78%가 발표를 가장 스트레스 받는 업무로 꼽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첫째, 완벽주의 문화 때문이에요. 실수하면 안 돼. 창피당해. 평가에 악영향을 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아,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둘째, 체면 문화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뒤에서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였을까? 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셋째, 위계질서 문화 때문이에요. 윗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무서워. 틀리면 큰일 나 하게 되거든요. 특히 회사에서는 한번 실수하면 두고두고 그때 그 발표 기억나냐? 이런 식으로 회자되기도 하니까 더 부담스럽죠.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요. 대학생들은 친구들이 내 발표 듣고 뒤에서 제 발표 진짜 못하네 할까? 걱정하고 직장인들은 부장님 앞에서 실수하면 승진에 악영향 줄까? 임원진들이 내 능력을 의심할까? 이런 걱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심지어 결혼식이나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객들 앞에서 축사 망치면 평생 흑역사가 될까? 동창회에서 근황 발표 못하면 무능해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봐보세요. 정말 웃픈 사례들이 많아요. 첫 번째 실수는 원고 달달 외우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김철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대본을 로봇처럼 통째로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한 줄이라도 까먹으면 완전 멘붕이 되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 그 다음이 뭐였지?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LG전자 신입사원 한 분이 임원진 앞에서 신사업 제안 발표를 하다가 3페이지에서 대본을 까먹어서 30초 동안 잠깐만요. 하며 침묵했다고 해요.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고
결국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며 발표를 중단했대요. 나중에 그분은 그 순간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실수는 슬라이드의 글자 도배하기예요. PPT 한 장에 글자가 500자씩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중들은 발표자 말은 안 듣고 슬라이드만 읽게 돼요. 그러면 발표자는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무시당하고 있나? 하면서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실수는 혼자서만 연습하기예요.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건 기본이지만 실제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다른 게임이거든요. 집에서는 완벽하게 연습했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예상 질문 대비 부족이에요. 발표는 그럭저럭 잘했는데 질의응답에서 완전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같은 기본 질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고 답변하면 그 순간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다섯 번째 실수는 기술적 문제 대비 부족이에요. 프로젝터가 안 켜져요.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조화된 말하기의 마법. PREP 기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마법 같은 공식이거든요.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 설명하고, 예시 들고, 다시 결론 강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 발표를 한다고 치면요. 우리 회사는 개인화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확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중들이 개인화 마케팅?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요즘 소비자들이 획일적인 광고에 지쳐서 맞춤형 광고를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넷플릭스가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으로 완전 대박 났잖아요. 시청 시간이 30% 늘어났고 아마존도 개인화 추천으로 매출의 35%를 달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화 전략이 답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해요 하고 결론을 강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아, 개인화가 포인트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도 길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공식만 따라하면 누구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3단 구조는 더 심플해요. 테드 강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도입, 전개, 결론 이렇게 간단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어제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호기심 유발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청중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인은 평균 하루 150번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집중력 저하, 불안감 증가, 수면 장애까지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 1시간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유퀴즈 유재석 씨의 말하기를 분석해보면 게스트 소개할 때도 정확히 이 구조를 써요. 오늘 게스트는요. 하고 도입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어떤 분이냐면 이런 대단한 업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며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죠?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하고 결론 내리잖아요. 간단하지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시선 처리와 목소리 컨트롤의 비밀. 시선 처리부터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눈 마주치기 무서워서 천장만 봐요. 또는 바닥만 봐요 하는데 이건 완전 역효과예요. 청중들은 저 사람 나랑 소통할 의지가 없나? 자신감이 없나? 하고 느끼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 얼굴이 아니라 이마나 코끝을 보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상대방은 눈 마주치는 것처럼 느끼는데 여러분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실제로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실험해봤는데 이마를 보고 말할 때와 눈을 직접 보고 말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존마저리 신화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방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3초씩 번갈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구역의 모든 사람이 저 발표자가 나를 보고 말하네 하고 느끼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목소리 컨트롤도 엄청 중요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목소리에 따라 전달력이 천지 차이거든요. 핵심 메시지를 말할 때는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청중들이 아, 중요한 얘기구나 하고 자동으로 집중하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작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수치를 말할 때는 천천히, 낮은 톤으로 말하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들려요. 그리고 속도 조절도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배경 설명 같은 부분은 조금 빠르게 말하는 거예요. 청중들의 집중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볼륨은 뒷자리 할머니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되, 마이크 쓸 때는 평소 대화 톤보다 조금만 크게 하시면 돼요.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바디랭귀지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말로는 자신 있게 하는데 몸짓이 위축되어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기본 자세는 이렇게 하세요. 어깨를 뒤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턱을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세요.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균등하게 분배하고요. 이렇게 서면 자동으로 당당해 보여요. 손짓은 배꼽 위쪽부터 어깨 아래쪽 사이에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권위 있어 보여요. 너무 위나 아래에서 하면 어색해 보이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자세들도 있어요. 구부정한 자세, 한쪽 다리에만 체중 싣기,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뒤로 깍지 끼기,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연단이나 책상에 기대기 이런 건 절대 금물이에요. 목소리 떨림 극복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발표 10분 전에 화장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입과 목을 풀어주시면 돼요. 먼저 아이오를 입 크게 벌리면서 천천히 몇 번 해보시고 깊게 호흡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루틴의 힘이에요. 내가 이제 시작할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UCLA 스포츠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루틴이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해요. 발표 1일 전 루틴부터 만들어 보세요. 저녁 무렵에는 발표 준비를 차근차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훑어보고 혹시 받을 수 있는 질문들 몇 가지와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시장 규모는? 경쟁사 대비 우위는? 예산은 얼마나? 이런 뻔한 질문들 말이에요. 내일 입을 옷과 신발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당일 아침에 뭘 입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USB나 백업 자료도 두세 개 챙겨두시고 명함이나 나눠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교통편과 도착 시간까지 확인해 두시면 완벽해요. 긍정적 시각화도 정말 도움이 돼요.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박수치는 소리가 10초 이상 이어지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고 발표 후에 정말 좋은 내용이었어요. 유익했어요 라는 피드백을 듣고 내가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최소 7시간은 자야 하니까 늦어도 11시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발표 전날 밤에 커피 마시고 잠 못 자면 다음 날 완전 망하거든요. 아침에는 발표 몇 시간 전부터 차근차근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벼운 아침 식사로 바나나 한 개나 따뜻한 차 한 잔 정도가 좋아요. 공복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되거든요. 혈당이 떨어져서 더 떨리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샤워하면서 발표 핵심 메시지 3개 정도를 중얼거리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오늘이 내 날이다. 같은 긍정적인 말도 해보시고요. 출발하기 전에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중요한 숫자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세요. 백업 자료와 USB도 가방에 넣고 여유 있게 30분 정도 일찍 출발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도착해서는 발표장을 미리 둘러보면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동선을 확인해 보세요. 자신감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부터 100명 앞에서 발표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세요. 처음에는 부담 없이 가족들 앞에서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1분 정도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익숙해지면 친구 몇 명 앞에서 최근에 본 영화나 읽은 책을 3분 정도 추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 팀 미팅에서 업무 진행 상황을 간단히 보고해 보시고 부서 회의에서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전사회의나 외부 발표까지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인드셋도 정말 중요해요. 완벽한 발표는 없거든요. 실수는 때로는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한 발표보다는 약간의 실수가 있는 발표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발표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째, 구조화해서 말하기 기법으로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와 예시 들어서 다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청중도 이해하기 쉽고 발표자도 길을 잃지 않아요. 둘째, 시선은 이마나 코끝을 보고 목소리는 중요한 부분을 낮고 천천히 말하고 자세는 어깨 펴고 가슴 열고 당당하게 서세요. 이것만 해도 확실히 달라 보여요. 셋째, 발표 전 준비 의식을 만들어서 뇌를 준비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거울 보며 1분 자기소개 연습하기, 가족들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보기,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발표하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표할 기회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떨리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훌륭한 발표자들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발표가 100점일 필요는 없어요. 60점, 70점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발표는 완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훌륭한 이야기와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자신있게 세상에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첫 번째 멋진 발표를 응원합니다.